오늘은 함수 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다이오드가 한 개인 반파 정류회로, 다이오드가 두 개인 전파 정류회로,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하는 브릿지 정류회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파 정류회로에 함수 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해서 어떤 파형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의 노란색 선이 함수 발생기가 반파 정류회로에 보내주는 신호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복해서 사인파 형태로 1kHz의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반파 정류회로에 이 저항에 걸리고 있는 전압을 2번 채널 청록색 선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록색 선을 보면 함수 발생기에서 온 신호가 플러스일 때만 청록색도 플러스, 즉 반파 정류회로의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함수 발생기에서 오는 신호가 반대일 때, 마이너스 방향일 때는 반파 정류회로에 걸리는, 즉 이 저항을 통과하고 있는 전류가 0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미리 선을 연결해 놔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 반파 정류회로를 다시 하나하나 뜯어 보겠습니다. 반파 정류회로는 저항 하나, 다이오드 하나가 들어가는 정류회로입니다. 여기에 다이오드가 있고요. 여기에 저항이 있고, 브레드보드에서는 여기 보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연결된 5개의 핀이 하나의 금속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와 저항을 옆에 연결되어 있는 이 칸으로 연결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금속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계전선으로 연결한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는 정류회로의 모양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제가 이 변압기를 여기에 연결해 놨다는 건데요. 이 변압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다음에 브릿지 정류회로를 설명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변압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변압기는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우고 물리학 2 시간에 상호유도를 배우면서도 나오는 개념인데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고요. 1차 코일에서 이 다리 2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2차 코일에서 이 변압기는 다리가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코일에 신호를 주면 2차 코일의 전압이 바뀌어서 이 다리를 통해서 신호가 나오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브는 함수 발생기와 연결된 BNC 케이블이어서 여기에 신호를 물리고, 자, 이 검은색 선은 0V 접지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1차 코일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발생기에서 입력하고 있는 신호가 어떤 모양인지를 오실로스코프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채널 1에서 나온 케이블을 가지고 측정을 할 건데요. 함수 발생기에서 나온 신호를 연결한 이 다리에 채널 1 프로브를 연결하고요. 접지를 연결하겠습니다. 접지를 연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기에 신호가 나오는 이유는 제가 이 함수 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를 같은 콘센트에 연결했기 때문에 접지가 똑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측정을 위해서 둘 다 연결하겠습니다. 변압기 2차 코일에서는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 채널 2, 오실로스코프의 채널 2에 연결된 케이블을 이용해서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알아보니까 여기에 접지선을 연결하고 이 신호를, 함수 발생기에서 신호를 내보내주는 이 부분과 반대쪽 다리에 이렇게 연결하면 거의 똑같은 신호가 검출이 됩니다. 노란색 선이 채널 1에서 측정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 함수 발생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그대로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청록색 선은 2차 코일에서 나오고 있는 신호를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가 걸릴 때 이쪽도 플러스가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여기 연결을 하면요, 여기에 연결하고 여기에 접지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함수 발생기에서 나오는 신호가 플러스일 때 2차 코일에 이쪽에서는 그 반대인 신호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대로 연결하려면 여기에 이렇게 함수 발생기에서 준 신호의 반대쪽 다리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그림상으로도 보시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1차 코일에 신호를 줬을 때 그에 해당하는 신호가 2차 코일에 유도가 되어서 나오는 거라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코일들이 아닙니다. 이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나중에 브릿지 다이오드를 설명하면서 말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에 있는 다리는 뭐냐? 2차 코일의 중간에서 선을 하나 따서 하나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신호는 아까랑 파형은 똑같은데 절반으로 줄어들죠. 자, 지금 이 변압기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가 거의 같아서 1차 코일에서 준 5.76V의 신호가 대략 5.12V로 나오죠. 거의 선이 1대1의 크기로 감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줄어드는 이유는 뭐 저항이나 전력 손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변압기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가 거의 비슷하다. 변압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과학이나 물리학 2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에 있는 선에서 나오는 신호를 측정하면 줄어듭니다. 그 전압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왜냐하면 2차 코일의 가운데에서 선을 따왔기 때문에 여기 전체 걸리는 전압의 절반만큼만 신호가 잡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중간에서 선을 따왔기 때문에 가문수가 절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쪽도 한번 측정해 볼까요? 이쪽 절반 측정해 보면 역시 신호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 개념은 전파 종류 회로에서 쓸 거기 때문에 다시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변압기에서 1차 코일에 신호를 주면 2차 코일에는 그에 해당하는 신호가 나온다. 그거를 생각하고 다시 반파 종류 회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함수 발생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1차 코일 쪽에 걸어주고요. 함수 발생기에서 공급하는 신호를 채널 1에서 측정하겠습니다. 자, 이 검은색 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즉 접지를 연결하지 않아도 신호가 잡히는 이유는 함수 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의 접지가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항상 0V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V를 기준으로 플러스 5V가 됐다가 마이너스 5V가 됐다가 왔다 갔다 사인파 형태로 신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2차 코일에서도 그에 해당하는 신호가 이쪽 다리와 이쪽 다리에 이렇게 잡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5V가 걸릴 때 이쪽 다리에서 플러스 5V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서 신호가 이 갈색 전선을 타고 이렇게 갔다가 다이오드의 이쪽 다리를 타고 여기로 갑니다. 근데 지금 다이오드가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순방향 전압이 걸려서 이렇게 통과하고 저항을 통과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마이너스 5V가 걸리면 이쪽에는 마이너스 5V고 이쪽에는 0V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근데 반대로 전류가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N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역방향 전류가 흐르는 거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채널 2에 프로브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접지까지 딱 잡아주면 플러스 방향 신호가 왔을 때만 저항의 플러스 방향의 신호가 통과가 되고 반대로 마이너스 방향의 신호가 오면은 전류가 통과하지 않는 그런 파형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사인파 형태의 절반만 흐를 수 있다라고 해서 반파 종류 회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이오드만 반대 방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까는 플러스 방향의 전류가 통과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방향의 전류가 통과합니다. 다이오드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전파 종류 회로입니다. 반파 종류 회로에서는 함수 발생기에서 만든 신호의 절반만 종류가 되어서 회로에 흐르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의 전력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도 통과하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다이오드를 2개를 써서 모든 파형을 다 살리겠다. 그래서 전파 종류 회로라고 부르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는 변압기에서 1차 코일에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를 걸어주면 이쪽 다리에서 플러스가 나와서 이 다이오드로 순방향으로 통과해서 이 저항을 통과한 다음에 2차 코일의 중간에서 나와 있던 그 다리로 신호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신호가 유도가 되면 이쪽에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다이오드가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가서 제가 여기에 연결해 놓은 이 전선을 타고 가서 다시 저항으로 갑니다. 근데 이 저항은 반대쪽에 가운데에 있는 중앙선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저항을 타고 다시 중앙으로 가는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신호도 저항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신호도 저항을
이렇게 타고 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언제나 이 저항을 같은 방향으로 통과하게 되는 정류 회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함수 발생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연결하고요. 함수 발생기에서 내보내는 신호를 채널 1에서 측정하겠습니다. 저항을 통과하는 신호를 채널 2에서 측정하겠습니다. 아까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2차 코일에 연결된 이 저항에 프로브를 갖다 대면 파형이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접지, 그라운드를 제대로 연결해 줘야 파형이 제대로 잡히고요. 반파 종류 회로랑은 다르게 플러스 신호를 줬을 때만 신호가 잡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신호를 줬을 때도 여기 신호가 잡히게 됩니다. 모든 파형을 다 살릴 수 있다고 해서 전파 종류 회로가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내가 주는 신호는 대략 5.7V 최대값을 주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대략 5.7V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류된 회로에 걸리는 전압은 2.24V, 대략 절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변압기에 2차 코일 쪽에 이쪽 두 다리에 걸리는 전압과 이쪽 두 다리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든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급해준 전압보다 더 낮은, 반 정도 낮은 전압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전력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반파 종류 회로에서는 마이너스 쪽에서의 이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전파 종류 회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절반씩만 떼서 사용하기 때문에 원래 공급해준 전력의 절반 정도밖에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해서 브릿지 종류 회로를 쓰게 되는 겁니다. 브릿지 종류 회로인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회로랑 비슷하게 꾸며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브릿지 종류 회로를 실험을 할 때 함수 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여기에 정류된 전압을 혹은 전류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브릿지 종류 회로의 회로도를 보면 변압기는 나와 있지 않죠. 지금 저는 이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파형을 측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압기가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오실로스코프가 아니라 검류계나 전류계나 전류 센서를 이용해서 이 회로에 직렬로 연결해서 전류의 파형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이 변압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전기 회로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관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변압기가 필요한 거고요. 이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관찰할 때 변압기가 필요한 이유는 먼저 이 브릿지 다이오드의 파형을 관찰하고 나서 설명해 볼게요. 다이오드가 4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차 코일에 함수 발생기에서 신호를 주면 2차 코일에 신호가 유도가 되고요. 그 2차 코일에서 나오는 신호가 한 번은 이쪽에서 플러스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타고 가세요. 이 브레드보드에서는 아까 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 구멍이 같은 금속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쪽 라인에서는 여기가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이 라인들이 전부 다 같은 금속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파란색 선을 따라가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같은 금속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플러스 신호가 잡힌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전류가 이렇게 와서 여기를 타고 가서 이 전선을 타고 가서 여기를 타고 가서 신호가 왔는데, 여기는 여기 은색 선이 N형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역방향이니까 가지는 못하고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가다가 다시 여기는 N형이기 때문에 역방향이어서 가지 못하고 이 저항을 따라갑니다. 저항을 따라가서 여기에 순방향 다이오드를 타고 요렇게 가서 이쪽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항을 따라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렀죠. 신호가 이렇게 플러스가 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 다이오드의 순방향을 타고 저항을 이렇게 타고 갔다가 이쪽 다이오드를 타고 이렇게 와서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저항을 이렇게 통과해서 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저항을 따라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신호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함수 발생기 신호를 연결하고요. 이 신호를 채널 1에서 측정하고요. 저항을 통과하는 신호를 채널 2에서 측정하겠습니다. 역시 이 프로브만 연결하니까 신호가 이상하게 잡히죠. 근데 여기 접지를 잘대로 잡아주면 잘 나옵니다. 아까 전파 종류 회로랑 같은 점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오는 신호도 그걸 뒤집어서 회로를 타고 흐를 수 있게 만드는 점은 똑같은데, 함수 발생기에서 공급해주는 5.76V에 미치지 못하지만 거의 가깝게
전파 종류 회로의 거의 2배 가까이 전압을 살려주죠. 그래서 반파 종류 회로, 전파 종류 회로보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브릿지 정류 회로입니다. 자, 정류 회로는 교류 회로를 원래 직류 회로로 바꿔주는 게 정류 회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직류 회로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항상 일정한 크기의 전류가 흐르는 게 직류 회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류된 회로를 보시면 위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이거를 항상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흐를 수 있게 해주면 직류가 되는 건데, 그 직류 전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축전기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축전기는 저항에 병렬로 연결하면 되는데요. 연결해 볼게요. 자, 병렬로 연결했더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던 신호가 이렇게 직선으로 쭉 나옵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지금 1kHz의 신호를 주고 있는데 이거를 가정에서 쓰는 60Hz로 바꿔볼게요. 자,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조금 낮췄는데요. 축전기를 빼면 브릿지 종류 회로처럼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신호가 저항을 타고 흐릅니다. 그럼 여기에 축전기를 연결하면 올라가는 신호가 잡힐 때 같이 이 축전기가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신호가 내려올 때는 축전기에 충전되어 있던 전하가 방전이 되면서 저항을 타고 이렇게 흘러줍니다. 그러면 아까는 신호가 이렇게 뚝 떨어졌었는데 그 떨어지지 않고 충전되어 있던 전하가 저항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게 되죠. 다시 신호가 올라가는 신호가 잡힐 때는 이 축전기가 충전이 되고요. 다시 신호가 내려갈 때는 여기에서 방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하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전류가 저항을 타고 흐르게 되니까 바로 전압이 뚝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때 이 축전기를 조금 더 큰 전기 용량을 가진 축전기로 바꿔보겠습니다. 한 5배 정도 더 큰 전기 용량의 축전기를 연결해 볼게요. 자, 아까보다 더 감소하는 게 더 줄어들죠. 거의 직선에 가깝게 나오게 되죠. 더 큰 전기 용량의 축전기를 연결하면 거의 직선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 종류 회로를 사용할 때 저항에 축전기를 연결해서 거의 직류에 가까운 전류를 얻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브릿지 종류 회로의 회로도에는 이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왜 제가 보여주는 이 실험에서는 변압기를 설치했는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이 파형을 보기 때문에 변압기가 필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접지 때문입니다. 자, 변압기를 사용하지 않고 함수 발생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다이렉트로 이 회로에 주고요. 그거를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함수 발생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다이렉트로 브릿지 종류 회로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함수 발생기에서 가하고 있는 이 신호를 채널 1에서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함수 발생기에서 나오는 신호, 채널 1에서 측정하는 신호도 마찬가지고 채널 2에서 측정하는 신호도 마찬가지고 마치 반파 종류 회로처럼 돼버려요. 함수 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는 접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한 실험을 할 때는 접지는 무조건 한 군데여야지만 회로가 정상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함수 발생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측정하는 프로브와 채널 1의 프로브는 접지가 지금 똑같이 물려 있어요. 자, 그런데 채널 2에 나와 있는 이 접지는 여기에 물려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물려 있죠. 함수 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로 실험할 때는 접지에 해당하는 집게는 항상 똑같은 곳에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접지를 잡아버리고 여기에도 접지를 잡아버리면 여기도 0V라고 회로는 인식을 하고 여기도 0V라고 인식을 해요. 이 접지하고 연결된 이 라인들 있죠? 이 라인들을 따라가는 순방향으로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 여기까지 다 0V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신호가 잡힐 때는 플러스 신호가 이렇게 가서 여기를 타고 이 다이오드를 지나서 저항을 타고 접지로 오니까 이때는 채널 1이든 채널 2든지 간에 위로 이렇게 플러스 신호가 이렇게 잘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신호, 즉 여기가 더 전위가 높을 때, 접지 쪽이 전위가 더 높을 때는 전류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전류가 이렇게 타고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순방향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도 0V고
어디를 만나냐면 또 0V인 곳을 만나요. 그러면 굳이 얘가 여기서 전위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전압 강화 같은 것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쭉 전부 다 0V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0V, 여기도 0V이기 때문에 채널 1이든 2이든지 간에 여기가 뚝 잘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류회로 실험을 할 때 함수 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실험할 때 접지를 이렇게 두 군데로 잡아버리면 그 회로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 함수 발생기를 쓰는 거는 뭐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오실로스코프를 쓰지 않고 전류 센서나 검류계나 일반 전류계 같이 이 저항에 직렬로 연결할 수 있는, 이 오실로스코프는 병렬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 저항에 직렬로 연결할 수 있는 측정 장치를 사용하면 굳이 변압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병렬로 연결해서 특히 접지까지 있는 이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브릿지 정류회로 실험을 한다 치면은 반드시 변압기를 써야지만 아까처럼 정상적으로 정류된 파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